2025년 현재 국제정세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표면적인 갈등, 그 너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백악관의 관세 정책이나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사실 더 본질적인 위기를 가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베이징 중남해의 지도부가 필사적으로 감추려 하는 지정학적 아킬레스건은 바로 세계의 지붕 티베트 고원에 있습니다. 해발 0m, 산소가 희박한 이 척박한 땅에는 200년 전의 오래된 경고가 비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서기 823년 당나라와 토번 제국이 맺은 당번 회맹비는 단순한 유물이 아닌 미래를 가리키는 역사의 나침반입니다. 두 제국 간의 평화조약은 상호 불가침을 맹세하며 이를 어길 시 하늘과 땅이 분노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티베트라는 두 영적 지대를 동시에 건드린 중국 왕조는 예외 없이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는 무리한 정복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했고 결국 내부의 모순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950년 마오쩌둥의 인민해방군이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티베트를 강제 점령한 사건을 우리는 다시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결정이 현대 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 뇌관을 작동시킨 순간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제 시점을 과거에서 현재의 워싱턴으로 옮겨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새로운 대중국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티베트 지원은 단순한 인권 문제를 넘어선 중국의 목줄을 서서히 조이는 고도의 에너지 자원 전쟁입니다. 티베트 고원은 아시아의 급수탑이라 불리며 대륙을 흐르는 모든 거대 하천의 유일한 발원지 역할을 합니다. 중국의 생명줄인 황하와 양쯔강, 동남아의 메콩강, 그리고 인도의 브라마푸트라강이 모두 이곳 빙하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중국은 이 독보적인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수자원을 무기화해왔습니다. 메콩강 상류의 물길을 막아 하류 국가들을 가뭄에 시달리게 하며 물을 인질로 외교적 굴복을 강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티베트가 이 통제권을 되찾는다면 중국의 동부 곡창지대와 산업단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과 제철소가 멈추고 거대 도시의 상수도 공급이 위협받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된 상상이 아닙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중국 경제의 혈관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방 세계가 그리는 말라 죽이기 전략입니다. 이 거대한 물길의 변화는 놀랍게도 서해 넘어 대한민국에게 예상치 못한 환경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해는 그동안 중국 황하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진흙 때문에 황해라 불리며 탁한 물빛을 띠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공장들이 몰래 방류하는 폐수와 미세 플라스틱까지 더해져 바다의 생명력이 죽어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티베트가 황하강의 유량을 조절하고 토사를 걸러낸다면 서해로 유입되는 오염된 흙탕물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서해의 염도가 회복되고 물빛이 동해처럼 푸르게 변하는 그야말로 천지개벽 수준의 환경 변화를 의미합니다. 깨끗해진 바다는 수산 자원의 폭발적인 증가와 서해안 관광산업의 부활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선물할 것입니다. 혹자는 티베트가 우리와 너무 멀다고 생각하겠지만 역사는 그들이 한민족의 가장 강력한 전우였음을 증명합니다. 7세기 삼국통일전쟁 당시 신라가 당나라의 야욕을 꺾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서쪽에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뒤통수를 맹렬하게 타격했던 토번, 즉 티베트 제국 덕분이었습니다. 티베트 기마부대가 당나라 수도 장안 근처까지 진격하자 당나라는 한반도에 있던 주력군을 급하게 철수시켜야만 했습니다. 신라와 티베트가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중원을 압박하는 완벽한 협공작전이 펼쳐진 셈입니다. 티베트가 강성해야 한반도가 편안하다는 것은 300년 전부터 입증된 동아시아 지정학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 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 정부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민주화 역사를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롤모델로 삼고 깊은 연대감을 표합니다. 이런 역사적, 정치적 연결고리 때문인지 최근 중국이 보여주는 문화공정의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치와 한복을 자기네 것이라 우기더니 이제는 태극기마저 중국인이 만들었다는 억지 주장을 공영방송에서 퍼뜨립니다. 도대체 왜 중국은 하필 지금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 문양에 그토록 집착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까요? 지도를 펼쳐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국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 돋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 몽골 국기 속의 태극 문양, 그리고 티베트의 설산 사자기 중심에 박힌 태극까지 중국 공산당의 독재에 맞서거나 영토를 잃은 아픔을 가진 이 세 나라가
모두 태극이라는 정신적 상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들이 정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태극 연대가 현실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몽골, 티베트가 연대하는 순간 중국은 동쪽과 북쪽, 서쪽에서 완벽하게 포위당하는 지정학적 악몽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이 태극기마저 자신들의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이 연대의 고리를 필사적으로 끊으려 발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판을 현실 정치로 돌려보면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중국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구상하는 대중국 압박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티베트가 독립을 쟁취하고 몽골이 중국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국가를 지탱할 막대한 자본과 산업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지킬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성비와 성능이 뛰어난 첨단 무기를 가장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K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는 이미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 자유진영의 표준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몽골과 인도, 그리고 잠재적 독립국 티베트에 강력한 방어 라인을 구축하려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안보벨트에 무기를 공급하고 유지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파트너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미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단순한 수교를 넘어 한몽연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군사적 밀착이 진행 중입니다. 몽골은 인구는 적지만 세계적인 자원 부국이며 지리적으로 중국의 정수리를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자원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된 강력한 동맹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인구 8천만의 시장과 자원, 기술이 어우러진 이 연합은 중국을 북쪽에서 압박하는 거대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몽골어 교육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몽골족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만약 몽골공화국이 한국, 미국과 손잡고 고통받는 내몽골의 형제들에게 자유의 손길을 내민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의 북방 국경지대는 순식간에 민심이 이반하며 붕괴될 것이고 이는 베이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칼날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수천 년 이어져 온 동아시아의 질서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 뒤에 숨겨진 중국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미 내부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원 유경계를 파괴하고 위구르족 수백만을 감금하며 남의 문화를 도둑질하는 것은 강자의 여유가 아닌 약자의 공포입니다. 14억 인구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기적처럼 우뚝 섰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 산업이 멈추고 한국의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달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K-팝과 드라마는 만리장성보다 더 높고 견고한 문화장벽을 넘어 중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아무리 한한령으로 눈과 귀를 막아도 자유의 문화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에게 의문을 심어줍니다. 왜 우리는 저들처럼 자유롭지 못한가? 라는 이 문화적 각성이야말로 핵무기보다 더 치명적인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200년 전 티베트 비석에 새겨진 맹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예언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남을 짓밟은 제국은 무너지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라는 번영한다는 역사의 순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몽골, 티베트와 연대하여 자유의 벨트를 완성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히 중국의 수자원 통제권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 주도국으로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백두산의 정기, 몽골의 광활한 초원, 그리고 티베트의 만년설이 거대한 태극의 기운으로 하나 되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강국이자 완전한 통일 한국으로 비상하는 영광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먼 나라의 전설이 아니라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이자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티베트의 독립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서해를 살리고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강대국 눈치나 보던 작은 새우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티베트와 홍콩, 그리고 깨어있는 세계 시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저력과 위대한 힘을 믿으십시오.
이 놀라운 진실이 더 널리 퍼질수록 대한민국의 힘은 강해지니 주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속 시원한 진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뉴스임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격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 뉴스임당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겠습니다.